뭐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다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세계 각국이 연대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석 장관님 말씀 주셨지만 신안보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정책 면에까지 투영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 안보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론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북한 상황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이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뭐 그 소리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얼마 전에 또 보건 예산을 뭐 7% 조금 넘게 인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온 걸 보면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방역 문제가 북한도 이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금년도에 뭐 전력 갱생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정면 돌파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서 너무 좀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를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때가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남북 간에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물론 그걸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게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풀어나가느냐는 별도의 이 한미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기회는 지금 왔다. 4월 27일이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그날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금 북쪽도 남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기다리라고 봅니다.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2018년처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한 거하고 좀 대조적으로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억나는 건 북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소위 비행편을 중단한 게 2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제적으로 소위 영어로 록인이라고 하는데 이미 폐쇄 조치를 해놨거든요. 북이 이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 이종석 선생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초기 진압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겠구나. 국가의 생존이 위험하겠구나. 이런 인식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갈마지구에 있는 관광사업들 4월 15일까지 태양절에 맞춰 선대는 거 중단하고 지금 평양에 지금 병원 짓는데 모든 역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이 생각하는 그 국가 안보라든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중보건협력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저도 일단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든 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그 나라 이제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신뢰하는데 북한 발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미 국경 봉쇄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그 전에 허다못해 다양한 전염병이 들어올 때마다 사스 때도 그렇고 정말 국경 봉쇄를 하고 이러면서 내부 차단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전염병에 대한 국내 보호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나 대책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발표한 걸 갖다 굳이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워낙들 북한 발표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서 그런데 북한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모든 상황에 대한 공개 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걸 다 투명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아마 코로나가 감염이 있었어도 아마 극소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상당한 정도로 아마 제한됐을 것이다. 우리는 14일 격리하지만 북한에서는 외교관들도 한 달 격리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초기에 했던 국경봉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너무 심하다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이 한 행동이 북한 정도의 방역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는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지금 경제 건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중요한 해고 올해 뭐 정면 돌파전을 갖다가 지금 내세우고 경제 총력 건설을 얘기했는데 인민 생활의 향상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가 딱 나오면서 여기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직전에 정치국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정치국 회의에서 내린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은 최우선 과제에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만들고 그걸 대처한다는 게 북한의 지금 최우선 과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보건 의료 쪽으로 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 의료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다른 나머지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나 그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고 지금 평양에 지금 이제 종합병원 짓는 걸 최우선순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건협력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협력을 한다면은 뭔가 뚫릴 게 있다. 새로운 이제 의제 전환이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감염이 됐고 전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뭐 체온재듯이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있는 건 사실이고 솔직히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도 그렇고 금년 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해서 금년도 아마 식량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질 거예요.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춘 공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식량 지원 문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묶을 수 있는 게 정상회담 아니냐. 부문별 회담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지금 얽혀져 있는데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9.19 공동선언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거기에서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건협력, 경제협력을 하는 것 모든 게 협의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국제 제재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도 좀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른 뭐 소위 점진적인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갖고는 뭐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혁명적인 변화 또 북측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사변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서울 답방하겠다고. 그러니까 서울 답방을 해서 그리고 뭐 국내 정치 환경도 과거보다는 지금 남측에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갖고 그 다음에 비핵화에도 진전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운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이제 바로 이제 북한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입니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로 오는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추면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북쪽이 쉽게 그걸 받을 수 있겠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물밑 대화라고 그럴까 또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마치 2018년 3월 5일처럼 평양을 또 한번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는 정말 남북이 협력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우리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내려오는 게 좋겠다. 과거처럼 지금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고 좀 교착됐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결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시퀀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역시 지금 핵심적인 것은 북한에 대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의 아이디어와 구상을 갖다가 지금 북쪽에다가 제안하는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10월에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이라는 10월 10일까지 지금 저 평양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저기에 엄청난 기자재가 들어갈 거예요. 어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조차도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딱 맞는 게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가지고 뭐 너희들한테 뭐 요만큼 주겠다 이게 아니고, 자, 저는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평양 종합병원 짓는데 들어가는 의료기기 전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다 지원해 주겠다. 거기 관련된 의약품 하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 병원 그 전문가들이 그 가서 전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지금 남북 협력 기금이 1조 2천억입니다. 올해 또 못 쓰겠죠? 이거 써야 됩니다. 바로 인도주의죠. 이걸 몇 억 달러 써서라도 아주 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료보건이죠. 이걸 가지고 북쪽에다가 물밑으로 제안하고, 이걸 받으면 이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밑바탕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게 아니고, 어차피 북한도 의제 설정이 달라졌어요. 저쪽에서.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짜짜부하게 하지 말고 자자분하지 말고 굵게 한번. 우리 이종숙 선생이 얘기한 그 보건 의료 분야, 그리고 사실상 그건 우리 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하고 싶어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듯이 우리 정부하고 민간 부분이 공동 협력하면은 평양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북에서 나와야죠. 빨리 개성 연락사무소 재개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 채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2018년부터 남북 간의 정상 간 직통전화가 가설돼 있잖아요. 우리 전화 받고 저쪽에서 전화하고, 이게 뭐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우리가 지금 답답한 문제는 협력할 거 많죠. 그리고 국제 제재 하에서 우리 협력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북에서 전향적으로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북에 대해서 협력하자고 뭔가 되면은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작게 또 미국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부탁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정말 굵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담대한 그런 제안해보자는 거죠. 보건의료지만 그 담대한 겁니다. 그쯤 되면. 보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하면서 또 다른 또 중요한 현안들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주장은 그러려고 하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두 분들께서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사람 대 사람이 대면 접촉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제 주장은 전화를 하든지 화상 통화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단순은 이 코로나 방역 차원이 아니라 평양 종합병원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북한으로서도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북한이 빨리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상회담으로 그 큰 소위 의료 협력, 코로나 방역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협력으로 3.1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다시 재가동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뭐냐면 제2의 출발이 된다.